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인기가 폭발적인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30% 초중반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통령이 다른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죠.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지원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말 한동훈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뉴스핌에서 조사를 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미디어 리서치가 그렇습니다. 8, 9일 이틀간 전국 남녀 1000명에게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우선 뭐 정당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부터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금 40%가 넘고 있습니다. 41.2%, 민주당이 35.8%로 차이는 5.4% 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정도의 어떤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좀 유의미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 수도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수도권은 약간 밀립니다. 36.6 대 42.8이지만 서울이 39.2 대 35.9, 뭐 4포인트 약간 안 됩니다만, 경기 4%. 인천은 그래도 아직은 36.6 대 42.8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이 지역은 특히 경기가 59석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은 13석이고. 그런데 여기는 뭐 전현직 도지사가 다 이재명, 지금 김동연,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인천은 이제 유정복이긴 하지만 경기는 이제 김동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여론조사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 인천이 점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 인천이 경기도 쪽으로 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로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희룡 지금 준연동형으로 지금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당 탈당해갖고 우리 비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항을 나와야죠. 개항을 나와야 되죠. 그럼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이 개항을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이 정말 핫한 그런 그 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경기 쪽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고요.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그때도 서울은 훨씬 더 앞섰고 서울은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도 41대 43으로 3%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앞섰다는 거, 앞선 결과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수도권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아주 유의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 제주 있지 않습니까? 제주 원래 민주당 판이고, 강원도가 원래는 안보 뭐 이런 도지만 상당히 우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많이 빼앗긴 곳인데, 지금 보면 40.9 대 26.7, 거의 뭐 합게임 같은 그런 그 차이로 강원, 제주가 지금 앞서고 있다. 충청도도 44.5 대 26.0.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충청이 원래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요 매트릭스에서 조사한 연합뉴스 TV. 그렇습니다. 여기도 37대 34. 3% 충청도가 앞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도 지금 앞서 있는 거고, PK, TK는 뭐 말할 것도 없고, PK는 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TK는 53.3 대 20.5. 다만 이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22.5 대 60.2. 그러니까 전 지역을 털어서 보면은 경기 인천하고 호남을 빼고는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다 앞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지금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수치가 아주 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지금 민주당이 호언장담을 했던 게 예. 김건희 쌍특검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된 순간부터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예. 국민의힘이 떨어질 거다. 예. 대통령의 긍정평가율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반격을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 출렁거림이 없이 도리어 지금 국힘이 잘 방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울경 뭐 말씀하셨지만 부울경이 엄청난 지금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거. 특히 PK가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PK 말씀 조금 이따 하고 특히나 지역 말씀 한 다음에 PK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남성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여성 남성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미디어 리서치 결과 원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남성이 좀 더 많이 지지를 예, 하고 예. 여성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국힘이 여성 지지율이 44.2 대 33.1로 국힘 그다음에 민주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동안에는 여성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고 특히 2030의 경우 예, 2030은 뭐 예. 그동안 젠더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민주당 쪽에 훨씬 더 많은 지지가 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2030들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때문이냐? 이게 부울경과 연결시킬 지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울경은 지금 이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디어 리서치는 부울경이 56대 24.6으로 지금 어떤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56대 24.6. 예. 사실 부울경이 그러니까 호남의 그런 지지 또는 TK의 지지, 한 특정 정당의 지지보다 사실 민주당과 지금 그 국민의힘이 6대 4 정도의 어떤 비율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부산과 경남의 왜 낙동강 벨트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굉장히 양분했다. 서쪽은 완전히 지금 뭐 장악을 한다. 이런 정도로 6대 4인데 지금의 지지율은 6대 4 정도가 아니죠. 하프 게임 아닙니까? 예, 하프죠. 하프도 넘네. 하프 넘죠. 예. 56이니까. 사실은 그 매트릭스가 한 조사에서도 예. 부울경의 경우 예. 43대 28로 15% 차이가 15% 차. 이것도 엄청나죠. 여기도 예. 이 이재명 예. 부산 패싱 이후 국민의힘은 2%가 올랐는데 민주당은 6%가 떨어졌어요. 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폭락이 된 거 아닙니까? 폭락됐죠. 그래서 15%로 차이가 벌어졌고 예. 지금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뉴스품 의뢰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최근에 이 부울경에서 한 14%가 폭락을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14%. 예.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1월 8일, 9일 정도에 지금 1월 뭐 7, 8일, 9일 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됐죠.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돼서 예.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거, 그다음에 헬기 수송과 관련된 특혜 의혹 이 부분들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지금 방문이 예고된 시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부산 민심이 확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한 90일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변수가 앞으로도 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런 여론 추세가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설이 예. 끼어 있기 때문에 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효과가 정말 미풍이 아니라 태풍이고 예.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친명의 좌장이 얘기한 대로 쓰나미가 돼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예. 특히 연합뉴스 TV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은 대선 후보 적합도도 이재명하고 이 한동훈 두 사람이 36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호도가 아니라 적합도. 적합도는 바로 지금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들어오자마자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지금 조사에서 36%에 가까운 지금 포션을 차지하면서 이미 선거에도 대선에도 나왔던 이재명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당의 어떤 그 전략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는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 보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세요. 즉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를 해달라. 이 당의 어떤 미래를 봐달라라는 그런 전략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거죠. 아니요, 이재명 대표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봐라. 그러겠죠. 우리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돼버리는 점점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게 이제 표로 과연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 어쨌든 거부권 반대하는 사람들이 65%에서 60%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차별화된 뭐 전략적으로라도 서로 짜고 치기를 하더라도 그런 카드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또 특별감찰관제 이런 거 뭐 얼마든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가고 용산이 따라오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용산에서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뒤에 추수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저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대통령실도 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야 된다. 어떤 걸 발표할 때라도 하더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무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그룹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특히 김건희 특검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도 지적을 했고 또 중진회의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지금 국민들이 다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명품백 사건 아닙니까? 네네. 이것은 입만 딱 다물고 가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깨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늘 용기를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헌신과 그다음에 용기. 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지지율이 완전히 상승세로 고초가 되면서 정말 이게 총선의 표심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